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싶은 지혜의 노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계획을 트레이딩하라. 투자자들은 많은 시간을 시장을 분석하느라 보낸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시장에 진입할 것인지 판단하는 일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작 자신의 분석이 틀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는 일에는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는다. 아울러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매가 성공해 수익을 챙길 가격 수준도 미리 정하지 않는다. 매매를 시작하는 것은 전체 매매 과정 중에서 일부일 따름이다. 매매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의사결정 단계, 체결 단계, 관리 단계이다. 각각의 단계는 성공적인 매매를 위해 모두 중요하다. 그리고 각 단계는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돈을 버는 것과 가장 관계가 높은 단계가 바로 세 번째 관리 단계이다. 매매의 첫 번째 단계는 의사결정 단계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을 익혀 매수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매도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때 참고로 한다. 그러나 시장을 분석하는 충분한 지식을 얻기에는 시간이 많이 질리며 학습 자체도 매우 어렵다. 그런데다 이 단계에서 투자자는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한다. 기본적 분석을 위주로 하는 투자자는 주가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그 회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분석한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회사의 과거 자산, 수익, 매출액, 생산 제품, 경영, 시장 등의 여러 지표들을 분석한다. 투자자들은 특정한 주식의 현재 가격이 회사의 실제 가치에 비해 과대평가되었는지 혹은 과소평가되었는지 판단하려고 노력한다. 기본적 분석가들은 원자재, 상품 이자율, 환율 등도 아울러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반면 기술적 분석가들은 가격이나 시간 혹은 거래량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 이들은 차트를 그려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패턴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일단 가격이나 시간 혹은 거래량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낸다면 이를 이용해 미래의 가격을 예측한다. 투자자들이 단 하루 만에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기법을 다 배울 수는 없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분석 기법에 정통해지려면 몇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분석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매매의 두 번째 단계는 체결 단계이다. 이 단계는 그리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아도 쉽게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단계에서도 투자자는 돈을 벌 수 없다. 잘해야 주문을 잘못 내는 바람에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위험을 피하는 정도이다. 투자자가 매수하거나 매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이제 그가 매매를 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투자자는 시장가 주문을 내거나 지정가 주문을 낼 수 있다. 매수 주문을 내면서 지정가 손절 매도 주문도 동시에 낼 수 있다. 혹은 마감가에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지정가 손절 매도 주문을 덧붙일 수 있다. 아니면 조건부 주문을 낼 수도 있고 또는 정오에 매수하고 마감 직전에 매도하는 매매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다.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의사결정 수단과 매매 체결 수단을 혼동해 매매 체결의 의사결정 단계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투자자들은 바람직한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이 매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더 많이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은 훨씬 적은 경우가 많다. 매매의 세 번째 단계는 포지션 관리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모든 수익이 결정된다. 성공적인 매매를 하려면 이 단계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이 단계를 잘 처리한다. 반면 성공하지 못하는 투자자는 이 단계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만약 어떤 매매에서 수익이 나고 있다면 성공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재빨리 수익을 챙긴다. 하지만 성공하는 투자자는 이 매매에서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 판단한다. 그리고 더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되면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가격이 추세를 이어가도록 기다린다. 손해보는 매매라 할지라도 당장 시작하자마자 큰 손해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적은 손해였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적은 규모의 손해가 나고 있을 때 계속 방치해 손해가 더 늘어나도록 만든다. 만일 당신이 성공하는 투자자의 대열에 끼고 싶다면 매매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포지션 관리를 하는 데에는 많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분석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이 단계야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투자자는 시장이 아니라 투자자 자신을 연구하고 분석해야 하며 또한 자신의 성격 특성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투자자는 매매가 성공하고 있을 때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며 매매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 동시에 인생에 회의감이 들 때도 역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매매의 세 단계를 따로따로 분리해 생각하기란 어렵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단계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한 투자자는 종종 매매가 일단 체결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모를 때가 많다. 만일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이 잘못되었는데도 그 이후에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 모른다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의사결정이 옳았는데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너무 빨리 포지션을 청산해버려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었는데 얻지 못한다.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 매매에서 각각의 단계를 익혀왔다면 이제 세 단계가 서로 중첨되어 경계가 불분명한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매매를 하고 싶을 때 먼저 기술적 분석에 따라 분석하거나 혹은 기본적 분석에 의존해 분석하라. 또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두 가지를 모두 결합해 분석해도 무방하다. 그런 연후에 매매를 체결하라. 마지막 단계로 돈을 벌고 싶다는 당신의 욕망을 이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지션을 정확하게 관리하라. 매매를 시작하는 것은 부자를 향해 나가는 길에 겨우 들어선데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조정 후 신고점을 만들면 즉각 매수하라. 이 법칙은 앞에서 설명한 주가가 단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즉 신고점을 기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팔아서는 안 된다는 법칙과 유사하다. 앞에서 설명한 법칙에서는 무조건 팔기보다는 일단 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조정을 나타낼 때 그것이 과연 조정인지 아니면 새로운 하락 추세의 시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법칙은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투자자가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 법칙은 수익을 얻는 포지션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방법을 설명한다. 앞서 배웠던 법칙은 어떻게 하면 손실을 피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으니 소극적, 방어적이다. 반면 이 법칙은 적극적이다. 시장에서의 주가가 그동안 지속되던 가격 범위를 벗어나 위로 치솟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주식시장의 강세가 상당하다는 것을 뜻한다. 주가가 가격 범위를 벗어나 상승하면 다음에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나는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시 하락해 예전의 가격 범위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시장의 움직임 중에서 무엇을 관찰해야 과연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하락할지 구분할 수 있을까? 거짓 돌파에 주의하라. 주가가 가격 범위를 벗어난 다음에 급격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때는 투자자 중에서 이러한 상승세의 편승에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스캘퍼나 데이 트레이더는 주가가 신고점을 돌파하면 신규 매수 포지션을 만들거나 기존의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한다. 장기 포지션 투자자는 기존의 매수 포지션을 추가한다. 특히 포지션 투자자야말로 꾸준하게 매수를 이어가므로 상승세의 원동력을 불어넣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스캘퍼나 데이 트레이더는 지속적으로 매수할 만한 충분한 자금이 없으므로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되지 못한다.
스캘퍼나 데이 트레이더는 단기적인 매매에 주력한다. 그러므로 일단 주가가 상승해 수익이 나면 포지션을 재빨리 청산하고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을 다른 투자자에게 넘긴다. 반면 장기 포지션 투자자는 주가가 신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매수 포지션을 늘리며 시장에 공급이 넘쳐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매수 포지션을 유지한다. 이러한 장기 포지션 투자자들의 행동이 상승세가 유지되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일단 주가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 이 장에서 다루는 법칙이 성립한다. 이 법칙은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을 나타낸 다음에 다시 상승해 정고점을 돌파한다면 즉각 매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고점을 넘어선 상태라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혹은 전통적인 차트 분석으로 말한다면 예전에 만들어졌던 하나의 천정을 돌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트 분석에는 이중천정 혹은 삼중천정이 돌파되는 경우도 있다. 이중천정은 비슷한 가격 수준 부근에 두 차례의 고점이 형성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된 고점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 고점을 돌파해 상승했을 경우 추세의 힘은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삼중천정을 돌파했을 때가 이중천정을 돌파했을 때보다 상승세의 힘이 더 강력하다. 마찬가지로 천정이 하나만 있을 때보다 두 개 있을 때, 즉 이중천정을 돌파할 때의 상승세가 더 강력하다. 그런데 천정이 하나이건 아니면 이중천정이건 혹은 심지어 삼중천정일지라도 설령 그것을 돌파했다고 해서 돌파가 완벽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거짓 돌가로 판명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전통적인 차트 패턴 분석에서는 주가가 신고점을 돌파했지만 그 이후로 상승세를 더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세로 뒤바뀌어 버릴 때 그것을 거짓 돌파로 정의한다. 그런데 거짓 돌파가 자주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한 주가가 신고점을 돌파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거기에다 주가가 하락해서 오히려 예전의 저점보다 더 내려가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야만 비로소 이것을 거짓 돌파로 정의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거짓 돌파이다.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신고점을 돌파한 뒤에 약간 조정을 보인다면 그 기간 동안 상승세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고점을 공격해 돌파하기 위한 힘을 비축하는 것이다. 이때 신고점을 넘어서 나타나는 조정이 어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점 돌파 이후 나타난 조정 국면에서 주가가 더 하락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고점을 넘어설 때 매도로 저항하던 세력들이 이제는 매도를 멈추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추세가 상승세라면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저점은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직전 저점보다는 높아야 한다. 직전에 만들어졌던 저점이 상승 추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만일 주가가 신고점을 기록하고 조정을 나타냈는데 이때 직전의 저점이 유지되지 못하고 주가가 더 하락했다면 고점을 돌파한 것을 거짓 돌파라고 간주해야 한다. 거래량은 여기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고 주가가 상승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에게는 단순히 저항선이 무너졌다는 경고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경고 신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가가 직전의 고점을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것만으로는 앞으로 주가가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가격만으로는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만을 말해줄 따름이다. 고점을 만들고 주가 가조정을 보일 때 그것이 새로운 하락세의 출발이 아니라 정상적인 조정이라면 거래량은 일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최소한 이전과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늘어난다. 왜냐하면 주가가 오를수록 매도하려는 투자자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하락하는데도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매도하려는 세력이 많지 않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노련한 투자자는 주가의 움직임은 물론이고 거래량도 주의 깊게 관찰한다.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조정을 나타낼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현재의 시장 상황이 매우 정상적이며
따라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